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됐다.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아있고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하며 결사항전했다. 낙동강 전선에서 벌어진 수많은 교전, 그 중에서도 다부동 전투는 6.25 전쟁 사상 최악의 전투로 일컬어진다. 총공세에 들어간 북한군과 국군 사이에서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이 계속됐다. 매일같이 수백여 명의 병사들이 죽어갔고 시체 썩는 냄새가 길목마다 진동했다.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이 당시 국군 1사단장이었던 백선엽이다. 피말리는 전투가 한창이던 그해 8월 미 8군 사령부로부터 국군 병사 일부가 후퇴하고 있다는 항의 전화를 받은 그는 후퇴하면 나라가 망한다. 내가 후퇴하거든 나를 쏘라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그는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는 전쟁의 판세를 뒤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백선엽은 32살의 나이로 사성장군이 됐다. 그는 살아있는 신화이자 전쟁 영웅이었다. 이런 그가 사후에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묻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니 왜?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그의 과거다. 그가 전쟁 영웅이 되기 전 친일파였던 게 문제가 됐다. 백 전 장군은 가장 악랄하게 독립군을 탄압했다는 만주국 친일토벌부대 간도특설대에서 장교로 활동했다. 그는 한국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2차례 태극무공 훈장을 받았다. 국립묘지법상 현충원 안장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법을 개정해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들을 파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의 사후 거취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나라를 지켜냈지만 한때는 한민족에게 총구를 겨눴던 그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유튜브 댓글로 백선엽 전 장군의 현충원 안장이 왜 논란인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그가 근무했었던 간도특설대는 1938년부터 45년 해방 때까지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친일 무장단체다. 일본 장교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조선인들로 구성됐다. 조선인을 이용해 조선인을 탄압하는 이의제의는 일제가 즐겨 쓰던 방식이었다. 간도특설대는 수많은 항일운동가를 살해하거나 체포해 무자비한 탄압의 대명사로 통했다. 기록에 따르면 간도특설대의 독립군 토벌 관련 활동은 108회, 살해된 항일인사와 군중 등은 172명에 달한다. 강간, 강탈, 고문, 구타, 방화 등의 행위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큰 솥에서 삶아가지고 해골을 전시해 놓는다든지 살아있는 사람을 창자를 꺼내서 고통스럽게 죽여서 그걸 흔적을 남긴다든지 그 시체를 보고 독립군들이 전의를 상실하도록 그런 악질적인 행태를 벌였죠. 대통령직 속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는 이 같은 간도특설대 활동 이력을 근거로 백 전 장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했다. 백 전 장군은 이를 부정했다. 독립군 토벌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팔로군하고만 싸웠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그가 간도특설대에 부임한 1943년 2월은 이미 일제의 대토벌로 무장항일운동이 사실상 막을 내린 한참 뒤였다. 하지만 그가 부임한 후에도 간도특설대가 항일 근거지를 공격했다거나 민중들을 살해했다는 기록은 남아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국민당 장개석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광복군의 복장도 중국 국민당 복장입니다. 또는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아서 활동했던 조선의용군이라든지 하는 것도 복장은 중국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복장만 가지고 본다면은 중국군이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중국 국민당 복장으로 입고 활동했기 때문에 그 군복을 보고 나는 중국인과 싸웠어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죠. 게다가 백 전 장군은 일본어로 쓴 저서에서 같은 조선인에게 총을 겨눴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쪽에선 백 전 장군의 친일 행적을 이렇게 두둔한다. 식민지에서 태어난 청년이 일본군이 되는 것은 죄가 아니었다고. 맞는 얘기다. 일제의 포갑에 의해 강제로 징집된 이들에게까지 친일파 낙인을 찍을 순 없을 터. 형법도 강요에 의한 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얼마 전 별세한 현승종 전 국무총리, 김수환 추기경 모두 강제 징집으로 일본군에 복무한 이력이 있지만 친일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백 전 장군은 다르다. 평양 사범학교를 졸업한 그는 소학교 교사로 2년간 의무 복무해야 했음에도 만주국
결국 펑첸 군관학교에 자진 입학해 군인의 길을 걸었다. 군관학교 선배에게 의무복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또 자신이 간도 특설대 일원인 것을 자랑스러워했다는 점도 확인된다. 지금 우리가 거론하는 사람들은 하나를 하라고 했는데 2개 내지 3개를 했습니다. 특히 백선엽의 경우에는 자발성, 적극성, 반복성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백선엽 장군의 창시명은 백전의식, 일본어로 시라카와 요시노리다. 시라카와 요시노리는 1932년 홍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을 맞고 사망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적 인물이다. 친일행위가 명백한 만큼 집권여당과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기념단체들은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백전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상 친일행위자들의 안장을 제한할 규정은 없는 상황. 아직도 현충원에는 정부가 공인한 친일행위자 11명이 안장돼 있다. 반면 보수야당과 언론, 제한군인회 같은 시민단체는 그가 구국의 은인이라며 현충원 안장은 제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확실히 그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한반도가 적화통일됐을지도 모른다는 평가가 많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평양전투와 중공군 추계공세에서도 맹활약했다. 미군은 아직도 그를 살아있는 전설이라며 깍듯이 예우하고 있다. 백전 장군의 공과는 분명하다. 이 공과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 그가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친일 행적이 미화돼서도 안 될 것이고, 그가 친일파이기 때문에 전쟁 승리의 공이 희석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백전 장군은 전쟁 활약의 공로로 2차례나 태극무공 훈장을 받았다. 이는 무공 훈장 중 최고의 훈장이다. 32살의 나이로 최연소 대장에 올랐고 전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 명망 있는 자리를 두루 거쳤다. 그는 호국 행위에 대해서 그 공로를 분명히 인정받았다. 하지만 친일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아니,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다. 백전 장군과 엇비슷한 삶을 산 듯 보이는 프랑스의 전쟁 영웅 페탱 장군. 그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가 맞붙은 서부 전선의 가장 치열한 전투 베르댕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백전 장군을 있게 만든 다부동 전투가 한국판 베르댕 전투에 비유되니 참 기묘한 인연이다. 또 놀라운 것은 페탱 장군이 전쟁 후에 비시 정부의 수반을 맡는 등 나치에 협력했다는 거다. 그 또한 명암이 분명한 생애를 살았던 셈인데 그의 최후는 어땠을까? 그는 프랑스 위인들이 안장된다는 황태온이나 앵발리드에 잠들었을까? 아니다. 그는 프랑스 최고재판소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던 감옥 인근에 묻혔다. 당시 나치 부역자 청산 작업을 주도한 드골은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민족 배반자나 범죄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고 했다. 양쪽으로 분열해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은 무한대인지 10년 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